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고1 11월 학력평가 31번부터 33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해설 전에 두 가지 이야기하고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보다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만날 건데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데 문제보다는 지문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31번, 32번, 33번 다 맞춘 학생이 있더라도 지문이 있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목할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읽으면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건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서커스에서 고기사는 긴 장대를 잡고 외줄을 탄다. 우리는 평균대와 같은 좁은 지역을 지날 때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린다. 됐죠? 긴 장대를 잡는 이유.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리는 이유. 왜 그럴까?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있죠. 그 고개사들이 외줄을 탈 때 짱대를 잡거나 우리가 좁은 지역을 지날 때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람의 무게의 중심이죠. 배꼽이 20cm 위 척추 부근에 있다. 사람의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가까울수록 넘어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과학지문 읽을 때 지지점 나왔죠? 우리가 앞부분에 지지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반드시 뒷부분에 나옵니다.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지지점이 뭐지? 모르겠다. 뒤에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합시다. 지지점은 물체가 지면에 닿은 부분 그대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한 발로 서 있을 때는 그 발바닥이 지지점이 되고 두 발을 벌리고 서 있을 때는 두 발바닥 사이가 안정영역이 된다. 우리 안정영역 따라놔야 되겠습니다. 안정영역은 설명했죠? 두 발을 벌리고 섰을 때 두 발바닥 사이가 안정영역입니다.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영역에 무게중심이 놓여야 한다. 자, 두 발을 벌리고 섰을 때 여기 안정영역이겠죠, 그죠? 여기에 뭐가 놓여야 돼? 무게중심이 놓여야 됩니다. 만약 외부의 힘에 의해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되죠, 그죠? 자, 연직 방향 밑에 설명할 건가 봅니다. 연직 방향 어딨나요? 중력과 일직선 방향입니다, 그죠? 중력이 이거는 알죠? 일직선 방향이면 이 방향이겠죠? 근데 연직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볼게요.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 지지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한 발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해서 연직 방향이 안 되면 요 말이겠죠. 그럼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중력에 의한 회전력을 받게 되어 지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넘어진다.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점이 여기에요.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기우뚱거리며 넘어지는 과정도 회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지점 한 글자만 쓸게요. 안정영역, 그 다음에 연직 방향,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이런 것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서 사람의 무게중심은 지면을 지지점으로 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쉽다. 그러나 외줄이에 서면 줄이 이렇게 서면 발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요? 앞에 나왔어요. 지지점이 연직 방향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외부의 힘에도 쉽게 좌우로 흔들리는 회전 운동을 한다. 쉽게 여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고개사처럼 짱대를 이용하면 균형 잡기가 더 수월해진다. 균형 잡기가 더 수월해지는 이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벌써 알아요. 앞에서, 그죠? 어떻게 되나요? 그냥 추론을 했을 때 지지점이 다시 자꾸 선생님 지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이 되기 때문이겠죠. 만나 봅시다. 짱대를 든 경우 고개사의 무게중심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 이거 뒤에 설명하겠죠. 찾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똑같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읽는 원리를 여러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봐요. 바로 나오죠?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 회전축에 대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뭐라고요? 물체의 질량이 회전축에 대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려주는 척도이다. 관성 모멘트가 크면 물체가 균형을 잡으려는 회전 운동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로 인해 균형 잡기가 수월해진다. 자, 다시 볼게요. 관성 모멘트가 크면 균형 잡으려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쉽대요. 아하,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크면 회전 속도는 느려지고 균형 잡기가 쉽다. 되겠습니다. 그죠? 좀 날렸습니다. 자, 장대를 든 고개사는 관성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 운동한다. 즉, 회전 운동 속도가 느리겠죠. 이때 고개사는 몸과 발, 장대를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안정영역에 오도록 한다. 됐습니까?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 무게중심을 안정영역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죠? 또한 장대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 경우 장대가 휘어져 외주발으로 처지게 된다. 이 경우 고개사는 특별한 기교 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무게중심이 안정영역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연직 방향에 있기 때문에 만나볼게요. 고개사의 무게중심은 장대가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점점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예 외줄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만약 외부 힘이 작용할 고개사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왼쪽 추가 오른쪽 추보다 올라가게 된다. 이때 왼쪽 추는 본래 있던 자리로 가려는 힘이 오른쪽 추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고개사의 무게중심은 결국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 오게 되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개사는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무게중심, 안정 영역, 지지점, 중력, 물체의 질량, 회전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맨 앞부분에 다른 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맨 앞부분에 긴장대를 잡고 외주를 타는 이유, 그리고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리는 이유. 왜 그렇나요? 자,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점과 그 다음에 무게중심, 그 다음에 안정 영역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서 벗어나면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쉽게 여기서 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장대를 잡거나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리면 뭐다? 무게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 있고 회전 운동을 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장대를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나요? 장대를 잡으면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관성 모멘트가 뭔데요? 물체의 질량의 회전축에 대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모멘트가 크면, 그럼 장대를 잡으면 이 모멘트가 커지겠죠? 회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 운동을 하고 무게중심을 안정 영역으로 옮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했죠. 추를 달면요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또 추각 어디 갔나요?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왼쪽 추각, 오른쪽 추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가려는 힘이 강해지니까 훨씬 더 수월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읽고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나 하면, 자, 뭐 TV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서커스를 봤을 때 왜 장대를 들고 외주를 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좀 속된 말로 설명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글쓰기 전략입니다. 그쵸? 색깔 바꿀게요. 글쓰기 전략인데, 뭐 이거는 전개 방식으로 묻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말로 서술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문에 비해서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내가 다 맞췄다고 해서 아, 쉽다, 다 넓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현상에 대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답인 것 같아요. 현상의 원리 뭔가요? 예, 어떤 현상, 뭐 외주를 탈 때 장대를 잡는다든지 좁은 지역을 지날 때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리는데 이거의 원리입니다. 그죠? 예, 왜 그렇다? 무게중심과 지지점이 뭐 연직 방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관성 모멘트를 키워서 회전 운동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죠. 그렇죠? 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볼게요. 구체적인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이게 효용성 없어요. 개념 정의를 한 후, 자, 정의를 했나? 이건 잘 모르겠고 대립되는 견해 없어요. 대상의 전단점 없어요. 답 2번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그림입니다. 밑에 안 보고 그냥 우리 좀 이야기해 볼까요? 두 발, 이건 뭐죠? 안정 영역. 짱대를 지는 건 뭐? 관성 모멘트, 단모라고 쓸게요.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손 아닙니다. 배꼽입니다. 있기 때문에 요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넘어지겠죠? 만나볼게요. 가의 학생이 나의 학생보다 안정 영역이 넓다. 맞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되겠다. 그죠? 가의 학생과 나의 학생이 무게중심이 지지점 위에 있다. 맞나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 있죠. 여기는 여기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의 학생과 달리 다의 학생에는 회전력이 작용한다. 쉬웠습니다. 나의 학생은 다의 학생보다 관성 모멘트가 작다. 맞아요? 나의 학생은 다의 학생보다 관성 모멘트가 작아요. 관성 모멘트가 크면 회전 속도가 느리고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회전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죠. 틀렸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5번 가와 나의 학생과 달리 다의 학생 무게중심은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 놓여있지 않다. 앞에 거 중복됩니다. 그죠? 답이 쉬웠습니다. 얼마든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3번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풀 때 여러분 풀기 전에 한번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의 이유, 이 경우 고개사는 특별한 기교 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대요. 언제요? 짱대가 휘어졌을 때. 왜 그렇다고 그랬죠?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 요게 답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거는 짱대를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도요.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고, 장대와 추의 질량에 비례하여 외줄의 위치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무게중심이 외줄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고개사에게 작용하는 중력보다 추의 회전력이 더 커지므로. 맞나요?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죠. 장대와 추의 질량으로 무게중심이 지지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므로 어디? 외줄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관성 모멘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짱대 이야기했지. 짱대에 추를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좋은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